이 총선 대진표 하나둘 완성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16년 만에 광주 전 지역에 후보냈습니다. 이 민주당 광주 지역 경선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8곳 중 유일하게 현역이 살아남은 광주 광산을 지역구. 여기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관심 선곡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정치 맥, 오늘과 내일은 광산을을 뜨겁게 달군 두 주자를 만나봅니다. 예, 먼저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쭙겠습니다. 네. 왜 광주 광산을입니까? 예, 저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만났던 광주 시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제가 광산을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10명을 만나면 8, 9명은 광산을로 가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러는데, 요컨대 광산을이 가장 변화가 필요한 곳이다. 네. 또 이낙연 네가 필요하겠다. 이런 게 있었지 않나 싶어요. 변화라면 지금 친명계, 지금 유일하게 현역이 살아남은 광산구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와의 대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특정인과의 싸움 이었을지 아니면 광산의 어떤 정치 또는 다른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그건 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도 여쭐 거고요. 네. 이게 공통 질문인데 이낙연 대표 후보로서의 강점, 광산을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국정 그리고 지방행정까지 두루두루 경험했다는 것이 다른 분들이 볼 때 저의 강점일 거예요. 네. 그리고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 네, 많은 경험에서 오는 균형 감각 같은 게 있지요. 네. 어떤 정책을 펼 때 이렇게 가면 위험할 수 있다. 이 길은 가면 저항이 있을 거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 길로 가면 누구에게 이익이 제일 많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죠. 정책 그건 실현이나 도움이 될 입법 것이라고 과정에서의 생각해요. 균형 감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지역 출마 선언하시면서 당시에 이 완벽주의자 성향으로 상처 받으신 분들께 네네. 사과드립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본인의 후보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일 자체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주변 분들한테는 크게 안 좋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숨 막히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드렸다가 아니라 제가 부덕해서 상처를 드린 거죠. 저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럼 완벽주의자적 성향이 또 나중에 강점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떤 때는요. 아주 고도의 집중 같은 것은 잘 하는 편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광주 광산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광산을은 KTX 시대 광주의 입구이자 출구지요. 광산구 자체가 네. 광주에 새로운 관문이 돼 있죠. 외지에서 광주에 들어오면 광산부터 먼저 보게 돼 있으니까요. 그 관문으로서 발전해 가는 것 가장 매력적이고 또 광주의 역동성을 보여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주 전체하고 관계되는 것 크게 보면 군공항 이전 그리고 AI 산업 2단계 사업이 지금 네.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해야 되겠죠. 사실은 AI 산업 시작할 때 제가 총리 시절에 이 광주과기원대학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올라왔던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합격하기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일하는 분들한테 이 합격할 수 있게 좀 고쳐드려라. 그래서 함께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민주당 경선 결과 네,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잔인하다. 잔인하다. 네, 그 생각했어요. 농부는 네. 배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 종자는 배고 잔다는 속담이 있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 공천은 종자까지 다 먹어버린. 네, 이건 참으로 잔인하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큰 짐을 남겼다. 또 언제 이 정치인을 키워서 이분들이 상임위원장까지 되려면
8년 후에나 될까 말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 그 8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것들이 왜 광주에만 이런 일이 계속되는가? 굉장히 뼈 아프고 가슴이 아프죠. 아무나 꼽아도 당선된다고 믿으니까 함부로 할 거예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돼. 그래서 사실은 대한정당이다 하고 나오신 네. 게 새로운 미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표심을 이제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네. 아쉽게도 지지율 지금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네. 눈에 띄고 있어요. 네, 호남에서는요. 어떤 전략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지지표가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제로섬 게임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저희들은 기대만큼은 안 올랐지만 그러나 더디지만 오르고 있다. 이번에 호남 지방은 저희가 10%를 넘어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일단은 현역 합류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입니다. 네, 네. 지금 계신 분이 김종민, 박영순, 그다음 홍영표 네, 의원까지 네. 계시는데, 근데 지금 서른 의원 갑자기 무소속 출마설 나돌고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고 또 예, 추가 합류 가능성도 궁금해요. 아, 예. 굉장히 생각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다음에 만나면 말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네, 좀 그런 상태인데요. 또 다른 한 분이 곧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분이 네. 조만간 발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인재 영입 발표하셨어요. 네, 네. 지금 여기서 보면 호남 출신은 이 윤석열 캠프에 계셨던 김현욱 전 행정관 맞으시죠? 일단은 사실 호남 인물이 네. 비례대표 어느 정도에 배치되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 예, 또- 이 두 분은 네. 비례대표를 생각해서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 국민의힘에 계시다 탈당하고 오신 분은 국민의힘에서 이명박 정부 때 일해보고 윤석열 캠프에서 당선에 기여도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도로 변방으로 몰리더라. 네. 호남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더라. 그래서 호남에 대한 당신의 애정, 사랑 이걸 마음껏 정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오고 싶었다. 그래서 저희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또 한 분은 이 김대중 재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네네. 당원이면서 김대중 재단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현직 네. 거기서 그 민주당을 탈당하고 저희들한테 오셨어요. 김대중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그걸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한쪽은 호남이 변방 취급받는다. 한쪽은 김대중 정신이 실종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그런 두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추가 인물 그 인재 영입 계획 있으시죠? 호남에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은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치맥 내일은 광산을 민주당 민영배 의원 만나보고 말씀 듣겠습니다.